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주 의원 인터뷰 누나 좀 늦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4.19 민주묘지에서 제63회 4.19 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는데요. 이번 기념사에서도 특징적으로 이제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을 하면서 4.19 혁명의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적절성 측면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1절 기념사라든지 혹은 4.3 추념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기념사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이번 기념사에서도 이게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번 기념사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부에서는 4.19 혁명의 뭐 경과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다짐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후반부는 여전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뭐 극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에서 제 눈에 띄었던 거는 4.19 열사들의 투쟁과 희생에 대해서 이제 칭송을 하는 한편 정작 그 열사들이 무엇에 대해서 투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19 기념사 다른 대통령들의 사례를 몇 개 찾아봤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단어가 부정선거라든지 혹은 뭐 3.15 부정선거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거나 혹은 이승만 독재 정권 같은 이제 직접적인 지칭 대상이 있게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제 추상적인 표현으로 가름을 했는데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이라든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린 말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라고 지칭하는 대목에 가면 4.19 정신이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기반한 것인가. 제가 역사 시간에 공부한 바로는 이승만 독재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민주적 투표 권한을 되찾기 위한 걸로 시작이 된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대통령 기념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승만이라든지 부정선거 같은 근본 원인을 지적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일종의 부조화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할 때 이승만 독재와 불의에 한거한 4.19 정신이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이란 말은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이승만 독재에 한거한 것은 역사적 사실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승만 씨를 전 대통령을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전 대통령 자격이 아니에요.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기념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박민식 보훈처장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신 건지 이승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좀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3.1절 기념사 때도 3.1절 기념사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3.1 독립만세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간접적이어서 그때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기념사의 대상이 되는 쪽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눈치 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후반부도 좀 이거 뭐 원고가 좀 수정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후반부 부분.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우선 후반부 이게 요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념사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이제 돈에 의한 매수라든지 뭐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을 겨냥한 단어 선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던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오늘 현장에서 좀 급하게 추가가 됐다는 전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대통령의 의지가 이 표현에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앞에 그 문장하고 뒤에 그러나 지금 세계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동어 반복이거나 다소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흔적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도 대통령 연설에서 거의 처음 들어본 단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국가 기념일 행사에서 대통령이 뭐 굳이 쓸 꼭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안에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 이것은 특별하게 지칭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민주당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뭐 민주당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지난번에 이제 주사파 발언을 또 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번 4.19 혁명 기념사에서 사기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했는데 이거 혹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참칭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보수 참칭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 참칭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해석과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단어들을 써서 오히려 정치적 공방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는 독재, 폭력,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없던 겁니다. 원고에 없던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현장에서 추가가 되면서 이것도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기념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미리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러면 배포하죠. 기자들이 먼저 써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그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10시부터 배포, 뭐 이렇게 시점을 정해주면 미리 써놨다가 하는데 일종의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 발언을 추가했기 때문에 기사 다시 써야 돼. 기사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오보가 그리고 될 수도 리드, 있고요. 그렇죠. 네. 리드부터 다시 써야 되고, 아이 뭐야 대통령이 현장에선 이런 얘기는 했는데 우리 언론에는 이런 보도가 안 됐네. 이거 무슨 문제야?라고 각사의 문제 제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또 물었어요. 기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거냐라고 하니까 이 관계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특정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돈에 의한 매수는 너무나 특정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자면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야당, 민주당과 협치하거나 뭐 함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4.19 혁명 기념일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동어 반복과 혼동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즘이 아니라 체제입니다. 체제. 왕정, 공화정 같은 체제. 데모크라시. 자유는 이즘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이즘과 체제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학개론만 다시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거 동일시할 수 없거든요. 와, 연설비서관이 누군지 궁금하다. 아니, 김동조- 대통령이 직접 썼을 수도 있죠. 네, 네. 김동조 연설비서관의 이제 연설문을 대통령이 직접 빨간 펜 들고 고친다는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밝힌 바가 있긴 한데, 김동조 연설비서관 주식 리딩방 운영하시던 분이시죠? 뭐 누구라도 이제 뭐 연설비서관은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냐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저희가 대통령 기념사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들어서 3번 연속입니다. 지금 3.1절 기념사가 문제가 됐었고 4.3 추념식 때의 추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생뚱맞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뭐 IT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뭐 제주도를 개발시켜 주겠다든지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벌써 3번 연속이라는 거 대통령실에서 좀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작가, 장유성 기자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4.19를 포함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역사인식, 예. 세계관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안보 전문가들 취재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대단히 좀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4.19 기념사에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역사의 인식이 네오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적과 동지만 예, 있는 거죠. 적과 친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구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줘야 되고, 적은 아무리 잘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외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력을 발휘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위협이 뭐고 우리에게 이익이 뭔지 손익계산서를 내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심각한 정책 독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반전 평화에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7.17 그 정전 협정이 네, 정전 올해 협정도 70주년이에요. 7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 진영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이 정전 협정 70주년에 반전 평화 촛불을 들어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만나서 이런저런 예. 말씀 들어보니까. 자, 역사 인식 또 세계관, 외교를 바라보는 관점 좀 걱정스럽다라는 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우리 장윤성 기자 취재 내용까지 듣고요. 자, 오늘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작심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인데 민주당 내에서 공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떳떳하다면 귀국을 미룰 필요가 없다.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갔겠느냐라고 사실상 송영길 대표를 공격하는 얘기를 했고요. 송감석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화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더미래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한테 요청하기로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 조치를 포함한 징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당내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 전 대표는 오늘 이제 현지 특파원들하고 잠깐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2일 토요일에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가름을 했습니다. 네. 당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본인이 대표 시절에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의혹 관련돼서 다 출당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일단 당을 위해서 나간 다음에 그게 해명이 되면 다시 복당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똑같은 이제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오고 버티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다. 안 오면 출당 혹은 탈당 권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 물론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검찰이 카드를 쥐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뭐 전반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더 곤란하다라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털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도 서영교 최고위원 인터뷰 통해서요.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
대외 활동 자제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외활동 자제령을 받은 최고위원이 나왔습니다. 연일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태영호 최고위원인데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말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 구정 때, 그러니까 설에 본인이 KBS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좌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정부의 입장하고도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평할 때 분단을 반대하면서 통일국가를 추진했고 임시정부 시절에 좌우 합작을 일궈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최고 명예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바가 있고요. 지난해 6월에 서거 73주기를 맞이했을 때 국민의힘의 김영동 수석대변인은 뭐라고 논평했냐면 광복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생을 마치실 때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공식 입장과도 다른 발언을 한 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어제 태 최고위원을 불러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 응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역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분이 어떻게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북한에서 없어요. 관심 없어요. 뭐 관심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을 배반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여당의 최고위원, 지도부의 일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마치 너희는 틀렸고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이 맞아, 북한식 태도가 맞아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태도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 저는 국민의힘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뭐 김재원 최고도 문제지만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도 이준석 때만큼의 징계 수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심지어 탈당 권유, 그리고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이분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잘 정리했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두 사람을 징계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7인 체제로 갈 수도 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고요. 보궐선거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유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